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후보 윤용근이 5월 15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20여 명 언론인이 모인 간담회에서 윤 후보는 부여는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공주는 방학마다 종로학원에서 수학을 공부하며 인생에 제일 큰 영향을 주신 박종칠 선생님을 만난 곳, 청양은 칠갑산을 누볐으나 공부청이 많이 변한 현실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본인이 지역에서는 아직 덜 알려졌더라도 중앙에서 미디어 대변인, 조직강화위원장, 공익법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소통함을 강조하며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입법과 예산을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국회에 들어가면 편가르기, 싸우는 정치를 종식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바,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채우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출마 선 업문에서 이야기한 지역에 뼈를 묻겠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받은 윤 후보는 정치인이 선거철에만 얼굴을 비춘다는 주민 지적이 뼈아픔을 고백하며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에 뼈를 묻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간담회에서 약속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앙으로 떠나 불안해하는 지역 주민에게 지역을 중앙 정계 진출 수단 내지 통로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국회의원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서 잠을 자고 막걸리를 나누며 주민과 직접 부대끼는 주민 생활 밀착형 정치, 생활 정치를 하겠다는 꿈을 이야기했다.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농지 임대 기본 특별법을 강조했다.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를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평생 농사를 지은 어르신이 121조 2항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예외항을 근거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 어른이 농지 소유권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료를 매월 연금 형태로 임대료를 받도록 하는 게 윤 후보가 그리는 청사진이다. 윤 후보는 금강 개발이 행정구역 때문에 막혀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강 통합 벨트를 만들려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금강벨트기 백제문화권임을 이야기하며 이 통합 개발을 통해 백제문화를 세계유산으로 활성화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예산 때문에 준공이 멈춘 BRT를 부여까지 연결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공유했다. 대기업 유인 요소가 부족한 현실을 직시하며 대안으로 1인 창조기업 유치를 제시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역소멸 기금을 가지고 온라인 장비 시스템을 다 지원해 창업을 장려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당선 후 정치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새로운 정부는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가 잘하도록 잘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지만 대한민국을 썩게 하는 것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좌와 우를 넘어 앞으로 가는 정치 방향을 제시했다. 공천 과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저희만 늦은 게 아니고 민주당 후보도 바로 전날 12일날 확정이 됐고요. 저는 이제 13일날 확정이 돼서 공천을 받고 그때부터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우리 공주, 부여, 청양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고 부여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주는 제가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부여에 학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주로 방학만 되면 짐 싸들고 올라와서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공주 종로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주 종로학원에 제가 이제 계속 한 달 동안 여기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학교 다니고 또 방학 때문에 올라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공주를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공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청양은 칠갑산에 가보고 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알고 있고 그런데 이미 제가 알던 부여, 제가 알던 청양이 아니고 제가 알던 공주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 여기가 어마어마해요. 공주하면 사실 충청의 중심이고요. 어찌 보면 이 백제문화가 대한민국의 중심이에요. 실제 모든 수학여행의 필수 코스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소멸되어 있어요. 지역에 소멸되어 가지고 단순히 저는 이게 인구 감소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 현상이고 우리나라 전체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럼 왜 공주가 이렇게 소멸되어 가고 있을까? 부여가 왜 자꾸 소멸되어 가고 있을까? 인구 감소 문제도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이 백제문화,
그 다음에 우리 특산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만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부여 청양이 지금은 세개 지역을 합해야 겨우 한 개의 성공으로 나올 정도로 우리 세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을 이번에 계속 돌면서 어떻게 우리 공주를 다시 옛 명성을 되찾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슬로건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백제 찬란했던 수도 공주, 백제 찬란했던 수도 부여, 그리고 청양, 이 세 지역은 사실은 충청의 보수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보수의 심장입니다. 대구가 우리나라 보수의 심장이라면 충청 보수의 심장은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이 공주, 부여, 청양의 보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그리고 백제 문화를 다시 위대하게 업시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경제가 다시 되돌아가게 만들어줘야 우리 공주부여 청양이 저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매우 짧습니다. 보궐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공천도 몇 개 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국회가 2년이 더 남아있습니다. 2년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지금 많다고 봅니다. 가장 급한 것부터 해결할 것이고요. 또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별로 하나하나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선거만큼은 우리 공주, 부여, 청양의 시대가 전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대 교체를 넘어서서 공주, 부여, 청양이 대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의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그 새로운 인물이 이제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공주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부여가 다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영향이 청약까지 미칠 수 있고 그 역할을 하기에 아직은 언론인들이 보시기나 아니면 시민들이 볼 때, 주민들이 볼 때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알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저는 그동안 중앙에서 제가 중앙당의 미디어 대변인도 해왔고 조직 강화 특위위원으로도 해서 우리 당의 조직을 제가 다 당협위원장을 다 뽑는 역할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당의 모든 여러 가지 압수수색 강화 이런 일들을 제가 다 현장에서 커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분들하고는 당 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님 모든 국회의원들과 다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서만 새로운 인물이지 중앙에서는 이미 정무적인 정치 역량을 다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회에 가도 입법도 충분히 제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충분히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당이 지금 이제 민주당이지만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여당 욕심도 야당 욕심이 일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들어올 것이고요. 또 여당의 의원님들하고도 들어가면 매일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똑같은 국회의원인데 왜 서로 여야가 척지고 싸워야 됩니까? 이제 싸우는 정치, 편가르는 정치, 국민들을 증오로 만드는 정치 이거를 재빨리 타파하고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들 제가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 저는 그걸 펼치기 위해서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이고요. 단지 자리 하나 얻자고 국회의원 정치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변호사 활동을 오랫동안 해보고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해왔고요. 제가 12년간을 태백에 가면 광산이 있어요. 그 광산에 거기도 하청업체가 있고요. 그 석탄공사소 분류자가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임금 격차가 2배가 차요. 근데 제가 12년을 소송을 해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전부 다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만들어줬어요. 제 비용을 들여서 그냥 성공보수만이 앞서가고 제가 소송 비용 다 내고 계란으로 파헤치기를 해서
계란이 바위를 이겼습니다. 그때 상대방 변호사는 다 김앤장, 태평양, 율촌 이런 데예요. 근데 제가 혼자 싸워서 계란이 바위를 이겼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들어가서도요, 계란이 바위를 이긴다라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선거 때만 얼굴을 보이고 선거가 끝나면 코빼기도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유권자로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선되고 나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중앙정치를 해서 무슨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우리 지역, 저를 키워주신 공주, 부여, 청양에 우리 지역이 소멸되는 게 저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저는 이번에 당선돼도 당선이 안 돼도 우리 지역에 내 표를 묻을 겁니다. 정치인은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지역도 함부로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인생에 딱 한 번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끔 지역구를 바꾸게 되는 한 번, 그리고 또 선거에 나갔을 때는 반드시 그 지역에 저희 기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지역은 공주는 도롱국하고 부여 청양은 완전 시골이에요.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 촌놈이기 때문에 저는 마을회관에서도 잠을 듭니다. 제가 8남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머님이 다 재난에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생신 때 가면 집이 조그만해서 잘 방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형제들만 다 모이고 뭐 자녀들까지 모이면 한 20명 이상 모여요. 잠잘 데가 없으니까 마을회관에 가서 저희 집 옆에 바로 마을회관, 마을회관에 잠을 잡니다. 너무 익숙해요. 저는 제가 약속드릴 거는 제가 당선이 되면 물론 이제 국회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임무니까. 그래서 국회 일이 있을 때는 국회에서 일을 하겠지만 일이 없을 때는 내려와서 마을 부락부락을 다 다닐 겁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같이 오셔서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같이 뭐 막걸리도 한잔 하고, 그러면서도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공주, 부여, 청양에 국회의원들이 한 번도 와보지 않는 거, 그곳에 가서 주민들과 같이 잠도 자고 주민들 목소리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간담회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그래도 가서 서로 부대끼고 밥도 먹고 밤새 이야기하는 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 생활 밀착형 정치, 생활형 정치를 좀 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고 꿈이고 약속입니다. 지금 당연한 거죠. 지금도 급하게 얻었지만 우리 옥명동에 금강빌라라고 있습니다. 강변에 조그맣지만 거기에 지금 아내랑 아이들이랑 다 주소 입장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보궐선거제는 워낙 짧아서 제가 아직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당선되고 나서 지역민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생활 정치가 뭐다, 지역 정치가 뭐다라고 보여드릴 것이고요. 제가 공약은 평소에 생각했던 거 딱 3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장님 공약, 군수님들 공약, 도지사님 공약 제가 다 이어받아서 할 거고요. 특히나 이제 박수현 전 의원이 여기서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중간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저는 그 공약들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이어받아서 승계해서 완성을 해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윤영근이 할 수 있는 공약, 저는 이제 법률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보면 우선은 뭐 제가 국회의원에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헌법 질서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무가 있고 잎사귀는 구성합니다. 근데 뿌리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와 대한민국의 제도가 다 무너지고, 그러면 뿌리가 죽어버려요. 뿌리가 죽으면 언젠가는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리고
자기도 죽어가고 결국 그 남을 죽어버리고 대한민국도 죽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법사위에 들어가서요. 대한민국의 뿌리를 죽이는 이런 나쁜 법률들을 제가 다 막아낼 겁니다. 분명히 그건 제가 약속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이제 공주의 외가 누구만 가도 면허단 부여 청량에 가면 이제 고령 인구가 지금 44%예요. 실질적으로 한 45%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세가 75세, 80세가 되신 분들은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체력과 한계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는 농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자 유전의 원칙 때문에 농지 임대를 할 수가 없어요. 민간인한테 농지 임대를 못합니다. 그거를 하려면 농지은행이라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임대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예외적으로 농지은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임대를 할 수 있지만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거는 내 소유권을 담보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 평생 내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신 어른들은 내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불안감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헌법 121조 2항에 보면 농업 생산성을 높이거나 농지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법률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2항. 이거를 가지고 제가 하려고 하는 법률이 뭐냐면 농지 임대 기본연금 특별법이라는 걸 제정할 겁니다. 그러면 농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농지를 민간 기업, 우리 식품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식품 대기업들은요, 자기들이 영농을 하고 싶어요. 직접 생산해서 직접 가공하고 직접 납품하는 걸 원합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농지 임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농지를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농지를 마음껏 장기 임대를 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대신에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농지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농지만 갖고 있어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노후가 소득이 보장입니다. 요즘은 시골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요, 이 스마트폰, 핸드폰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연락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농지 임대 기본연금 특별법을 제정해서 농지가 연금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 겁니다. 물론 이 공약은 우리 공주부의 청약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금강을 이렇게 보면 아마 조금 이따 가실 때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금강은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4대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예전부터 역사는 물이 흐르는 곳에 도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금강이라는 이 물줄기는 세종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주, 부여, 논산, 익산, 군산까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금강벨트가 언젠가 행정구역 때문에 통합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거는 금강벨트 통합관광경제허브를 만들겠다. 이거는 어느 시나 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금강벨트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게 다 백제문화권. 이 금강벨트가 백제문화권이기 때문에 금강벨트 관광 통합 개발을 하면서 이거를 백제문화를 세계적 유산으로 등재가 됐으니까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공주에는 호텔 하나 없어요. 지금 물도 없지요. 호텔도 없지요. 그러니까 수학여행도 중단되는 거죠. 여기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많아요. 지금 보면 경주에 가보면 경주는 어마어마하게 호텔도 많고요. 경제도 굉장히 부흥되어 있습니다. 전주만 가봐도 한옥마을 하나 때문에 주말에 되면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요. 우리 공주, 부여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프라가 없으니까 호텔도 없어요. 교통도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주역 KTX가 있고 하니까 서울에서 공주역 KTX까지 1시간 정도 옵니다. 1시간 10분, 1시간 정도 오고요. 이 세종에서부터 BRT가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이 BRT를 세종에서 공주 KTX를 통해서 구역까지 연결하면 1시간 한 15분 안에 서울에서 구역까지 올 수 있어요. 이러면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요. 젊은이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금강벨트 통합관광공대 허브를 구축을 하면서 여기 지금 금강 보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물을 수심이 최소 10m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개발이 돼요. 그래서 금강 좀 개발하는 일에 집중을 할 것이고, 이게 어느 한 지역만 해서는 안 되고 공주, 부여, 청양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청양에도 사실 백제문화가 다르다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지역의 특성을. 그리고 또 하나 알려가는 게 뭐냐면 경제를,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대기업 오라면 못 옵니다.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인력을 구할 수가 없고 대기업 위치가 안 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차적으로는 1인 창조 기업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1인 창조 기업들은요, 온라인 시스템만 갖춰주고 장비만 지원되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1인 창조 기업들도요, 연매출이 보통 20억, 10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특산물도 판매를 할 수 있고요, 지역도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역 소멸 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금을 가지고 온라인 장비, 온라인 시스템 다 지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좋은 곳에 와서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만들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이 여기 계룡대가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전에 가면 국방과학이 있거든요. 이 지금 사실은 보면 반도체하고 방위산, 이 방산청이라고 해요. 이 방위산업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두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좀 트러스트를 좀 조사해 주고 예, 제가 막 하고 싶은 말 너무 죄송합니다. 네. 충청의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요.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충청의 민심이에요. 우리 충청의 민심이 이번에 저는 정권 심판론 이런 얘기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저는 그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고 이 정부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건 지원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죽이려고 하는 정책들은 그런 경험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좀 약간 대한민국도 살려낼 수 있는 모습, 또 국민의 마음들을 얻어낼 수 있는 모습. 우리 보수가 지금 사실 맹맹하게 바뀐 거는 전에 탄핵을 당했죠. 너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개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당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정말 국민 앞에 사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가 날개를 같이 펴서 날지 않으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와 진보가 같이 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게 우리 충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청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그 역할을 제가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공주부의 청년 보궐선거에 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종 후보도 지원했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님도 지원하셨고, 또 다른 분들, 수정인 변호사, 수정인 후보님이나 임민아 후보님 저하고 같이 경선도 했고요. 또 오병주 선배님, 이충희 선배님도 저하고 같이 했고, 정말 이번에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김영종 후보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최종 후보로 되면서 다른 후보님들하고 다 소통을 했고요. 김영종 후보님하고도 제가 제일 먼저 협동을 되고 나서
만나기로 했고요. 당연히 만나야죠. 김혁정 후보도 정말 너무 훌륭합니다. 능력도 있고 자질도 저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수가 분열하면 또 여기서 보수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주도 좋고요. 부여도 좋고 천연도 다 좋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거든요. 다만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단일화가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김혁정 후보도 만나서 김혁정 후보의 좋은 정책들도 있고요. 또 김혁정 후보가 원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위해서, 부여를 위해서, 천연을 위해서 이것만 꼭 해야 된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와 다 이루어가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상생하고 같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겁니다. 당연합니다.